네, 호바리 농장인데요. 오늘은 봄배추 심은반 옆에 거기다가 각종 쌈채를 좀 심어볼까 해서 지금 비닐 멀칭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비닐 멀칭 작업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보통 저 같은 경우에 감자같이 큰 밭 할 때는 갈리기에 비닐 멀칭기를 연결을 해서 그래서 혼자 작업을 하기는 합니다. 근데 이렇게 좀 조그만 밭은 비닐 멀칭 피복기를 갈리기에 설치하는 것도 일이고 또 그 자체가 보기에는 쉬워 보여도 상당히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조그만 밭은 그냥 갈리기로 두둑만 만들어 놓고 또 이렇게 새스랑으로 약간 이 쌈채들은 뭐 굳이 뭐 한 줄 심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약간 좀 넓혀서 지금 심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확장을 좀 해서 두둑 올린 상태에서 그냥 이런 도구를 이용해서 비닐 멀칭 작업을 합니다. 오늘은 그런 것들하고 연관돼서 제가 한번 영상을 올려볼까 하는데요. 오, 갑자기 벌이 달려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렇게 이 손잡이를 딱 잡으면 비닐이 나아지고요, 손잡이를 놓으면 팽팽해집니다. 적절하게 흙을 저렇게 가다놨기 때문에 혼자 충분히 할 수가, 이렇게 바람이 많이 불더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조심하실 것은 지금 우리 밭은 그래도 한 5일 전에 비가 왔었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데 아주 건조한 밭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경험을 해봤는데 이 손끝으로 고무장갑을 안 끼면은 두 겹을 끼워도 어쩔 때는 전기가 찌릿찌릿 하고 오더라고요. 그런 것들은 좀 놀라지 마시고 정전기가 온다는 거 그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정도로 당긴 다음에요, 보시면 바람 많이 날리죠. 네, 이 정도 와서는 이 손을 딱 놓으면은 팽팽해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놔두고 중간에 부터 좀 수평을 좀 잡아야 되겠죠. 약간 왼쪽으로 치우친 것 같으니까 이렇게 발로 밟아준 다음에 옆에서 흙을 하는 것도 괜찮지만 정석은 이 밑으로 삽을 넣어서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더 단단히 고정이 된다고 합니다. 저도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해봤는데 힘은 들어도 이렇게 밑에서 살짝 흙을 들어서 하는 게 고정도 잘 되고 그러더라고요. 물론 흙이 좀 많고 풍부하신 분들은 여유가 있고 또 토질이 좋으신 데는 특별히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는 조금 더 먼 것 같아서 제가 조금만 당기고 이렇게 일단 바람이 날린 것부터 먼저 좀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요. 네.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네. 반대편한테는 좀 더 신경 써야 되겠죠. 그다음에 뭐 비닐이 날아가지 않을 정도로만 먼저 고정을 좀 해놓고 마무리 작업은 새스랑으로 하면 됩니다. 자, 끝에도 마찬가지. 뭐 삽으로 이 정도만 해놓고요. 그 다음에 반대편도 마찬가지로. 그리고 끝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일단 옆에 흙을 가만히 올려놓고
칼이나 가위로 자르면 되지만은 제가 지금 급히 오느라고 준비를 못했네요. 이럴 때는 그냥 이렇게 삽으로만 해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다 쓴 비닐은 이렇게 해서 딱 들어버리면 달라게 됩니다. 마무리는 이렇게 또 잘 해줘야 되겠죠. 끝에 부분을 마무리를 좀 잘 해줘야 됩니다. 여기까지는 기본적으로 해 놓으시고, 이제는 이런 꽃갱이로 보이시죠? 아주 대장간에서 이거 시장 대장간에서 10,000원 주고 산 것 같은데요. 네. 이걸로 하면 아주 편리합니다. 비닐을 살짝 살며시 잡아주시고 옆에 있는 흙으로 살짝 올려주시고, 네. 이렇게 해주시고, 흙이 좀 충분히 있으니까 지금 이런 방법으로 하고, 네, 이렇게. 네. 삽으로 원래는 해야 되는데, 삽으로 하다 보면 자세를 더 낮춰야 되고 상당히 힘이 듭니다. 네, 이 자세로 하면은 그리 어렵지 않게 바로바로 비닐 멀칭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단단하게요. 참고로 여기는 쌈채인데 제가 기촌한 뒤로 4월도 아직 안 됐는데 오늘 3월 29일인데요. 번배추를 심어본 것도 처음이고요. 그 다음에 양상추, 또 양배추, 또 그리고 아사기 상추, 물론 씨로도 심을 계획이지만은 좀 빨리 먹고 싶어서 모종을 어제 남원에 모종 파는 곳 가서 사온 게 있거든요. 그걸 지금 먼저 심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일단 한쪽은 끝났습니다. 가만히 또 발로 밟아주면 되지만, 네, 또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편이 제가 그 시금치를 심을 때 좀 삐뚤삐뚤하게 심었더니 지금 여기 흙을 공수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도 옆에 있는 흙을 걸려다가 네, 멀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맛있는 시금치는 다치면 안 되니까요. 네. 네, 이렇게만 해줘도 아마 바람에 휘날리는 일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아주 팽팽하니 되죠? 팽팽하니. 모종을 제가 양배추 14개, 양상추 한 30여 개, 또 아사기 상추 한 30개. 아마 심고도 남을 것 같아요. 지금 그러면은 상추를 씨로 한번, 또 이 상추를 제가 수년 동안 경험을 해보니까 일시적으로 모종으로 심는다거나 또 씨로 파종을 하든 어쩌든 간에 이 한 번만 심어버리면 동시다발적으로 성장을 하고 수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느 한 시점에 가서는 상추가 넘칩니다. 넘쳐. 이웃들의 죽어도 남을 정도니까요. 네. 그러고도 빨리 새버리고, 그래서 올해는 좀 작전을 좀 변경했습니다. 이렇게 몇 개는 좀 빨리 심어 보고요. 모종도 심고 씨도 심고,
약 한 15일에서 아니면 한 20일 간격으로 파종을 씨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먼저 먹은 애는 또 성장을 하고 새면서 옆에 있는 늦게 심은 상추가 또 먹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 두 줄은 다 됐습니다. 됐고, 확실히 허리를 숙여서 하는 일은 역시나 힘이 듭니다. 한숨 쉬고요. 봄 햇살이 많이 뜨겁네요. 햇살이 엄청 뜨겁습니다. 어제 밑에 계신 어르신께서 저 위쪽에 멧돼지 흔적이 있다고 그러던데 걱정입니다. 그동안 한 4년 정도, 4, 5년 정도는 멧돼지를 볼 수 없었거든요. 이 유해조수 그 동물 피해 방지 하신 분들이 아마 잘 관리를 해서 그때는 없었는데, 또 아마 세력이 확장된 이런 멧돼지들이 또 침몰했지 않았냐 싶거든요. 일단은 지금 제 눈으로는 확인하지 못해서 확인할 수는 없지만 걱정됩니다. 지금 저렇게 파랑색 그물망으로 해놓은 것들은 고라니들은 뚫을 수 없을란가 몰라도 이 멧돼지한테는 무용지물입니다. 맘먹고 달라들면 아마 쑥대밭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의 깊게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어제 두릅 겨우내 있었던 그런 풀들 좀 정리 좀 했는데요. 100% 거의 다 나오고 순도 나오고 성장한 줄 알았는데, 어제 막상 비닐을 들춰보니 풀에 점령돼서 죽어버린 두릅도 많이 있더라고요. 군데군데 좀 빈 곳 보이시죠? 네, 여기는 제가 트랙터로 개운 작업하다가 바위를 발견을 해서 표시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두릅을 심었던 밭이기도 하고요. 야, 탐스럽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요. 어제보다 몇 미리 정도 더 큰 것 같습니다. 보이시나요? 아주 퉁겁습니다. 여기는 어째 아직 늦게 탔네요. 아직은. 여기도 아마 두릅 첫 순 따고 두 번째, 세 번째 겹순 따고 나면은 아마 또 풀들도 왕성하게 자라겠죠. 그 전에 풀 관리를 좀 해야 될 텐데, 하여튼 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기는 제가 밭을 두릅을 심으면서 좀 반듯하게 못 심다 보니까 묘하게 자투리 땅이 돼버렸는데, 여기도 제가 그냥 가볍게 비닐 멀칭을 할 겁니다. 무엇을 심을지는 고민 중입니다. 얼갈이 아니면 배추, 아니 배추 말고 뭐죠? 열무 직파를 해야 될까 싶기도 하고, 하여튼 고민 중입니다. 시골에 살다 보니까 심고 싶은 작물들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 공부를 못해서 또 너무나 많은 작물을 하다 보니까 시와 때를 쫓다 보니까 너무나 힘들더라고요. 하여튼 좀 고민 중인데, 보시다시피 여기는 어제 두릅밭에서 나온 건초 더미들이고요. 옆에 말발돌이도 벌써 작년에 그 마지막에 있었던 잎사귀들이 말랐네요. 곧 있으면 새순이 나오겠지만 저기도 또 정리해야 되고요. 봄이 오는데 오늘 유난히도 햇살이 따스해서 그런지 우리 꽃잔디가 너무나 예쁘게 보이네요.
가을 하늘처럼 참 예쁘고. 다음 일을 위해서 영상을 마칠까 합니다. 여기도 자투리탕이 있는데 고민입니다. 땅콩을 심어야 될지 무엇을 심어야 될지. 안 심으면 풀밭이 될 텐데 말입니다. 오늘도 마무리 잘 하시고, 지금까지 호바리 농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